네, V자 회복을 우리의 눈으로 봤는데 지금부터가 문제겠죠. 코스피도 2200선에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 속에 오늘은 또 한번 상승하니까 V자 반등 추가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예. 끝날 때 종식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의견도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교수님은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5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 비관론으로 많이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생산, 소비, 투자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 우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게 계속 하락했고 특히 제조업 재고일 지수가 98년 애한이기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를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면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까지 무려 33개월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 산업년 역사상 가장 긴 수축 국면입니다. 과거 평균이 18개월이었는데요.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말에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6월 산업활동 동향은 조금 개선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기를 다시 평가할 텐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있었던 5월에 나온 그 지표로 인해서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좀 분위기가 바뀐 것이 나타났다라고 해주셨는데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랑 자동차 부분은 선방했다는 평가거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더 여기서 잠잠해진다면 수출 지표도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좀 개선될 텐데요. 근데 오늘 네. 지금 9시에 7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어요. 근데 7월 수출 데이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3% 감소했고요. 물론 반도체는 1.7% 감소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배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뭐 14%나 감소했습니다. 네. 오히려 전체 수출폭보다 자동차 감소폭은 더 크거든요. 그렇네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아직 그 승용차 이 수출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네. 아마 자동차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옵니다만은 뭐 아직 수출은 개선된 조짐이 안 나타나고요. 뭐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른 것은 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 정책 뉴딜,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서 지배 구조, 경영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뀔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라던가 수출 지표로는 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주진 못하고 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23일에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GDP의 성장 플러스 전환은 언제 가능할까요? 아마 3분기에는 전분기 비대비 플러스 성장할 텐데요. 아, 네. 그런데 2분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가 됩니다만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4%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예상되면서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번 금통위 왔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해 놨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은 모든 경제 연구 단체들이 경제 성장률을 조정할 텐데요.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올해 성장률을 좀 낮출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할 거 분명한데 아마 4분기는 또 예상보다 좀 낮을 수가 있어가지고 연간 전체적으로는 97년 외환위기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 증시가 V자 반등을 했던 것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수출 지표는 좋지 않은데 주가가 반응한 것은 동학개미의 힘이 또 컸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과세 기준을 낮춰주지 않을까, 세금 부분에서 숨통을 트이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동학개미가 주가 상승에 큰 기대를 어마어마했죠. 해왔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이 나스닥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그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 당초 정부 계획은 2023년부터 주식에서 2천만 원 이상 벌면은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
그리고 거래 수율은 현재 0.25%입니다.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내일 그 발표될 안을 보면 이것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다. 주식차 2천만 원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사실 주식 자본 차익 과세를 부과하면 거래세율은 0%가 적당한 거거든요. 네. 아마 거래세율도 좀 낮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어느 정도 세제 혜택 줄 것이다. 이런 안들이 논의되고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 매일경제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다시 한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셧다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예. 근데 과거 바이러스 특히 그 스페인 독감 같은 데 보면은 네. 1차로 끝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1차 있다가 좀 잠잠해졌다 2차가 오히려 더 확산돼 가지고 피해가 더 컸었어요. 그런데 이번 거 코로나도 과연 1차에서 끝날 것인가? 근데 최근 조짐 보면은 가을, 겨울 가면은 또 2차 확산될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는 아주 경제 지표가 지금 주가 상승이 기대한 것처럼 V자형 반등입니다. 문제는 4분기거든요. 근데 4분기 저는 경제는 다시 그 WDP 형태로 다시 경기가 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데이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했는데요. 7월 데이터는 거의 아직 발표된 게 없는데 7월 이번 주에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한 79, 전월 78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73.2로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그다음에 6월보다 낮아졌어요. 네. 이미 경제 지표 이제 7월부터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그동안 급반등했다가 조금씩 둔화되거나 꺾일 것이다. 이게 아마 그 3분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8, 9월 주가가 4분기 경기 둔화를 8, 9월 달은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더블딥. 다시 한번 코로나 2차 파동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전 세계인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지만 그보다도 먹고 살 길이 막혀서 더 힘들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계속 정책을 지원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인프라 투자를 하고 예. 있는데 그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숨통 트일 수 있는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크게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네. 중국 경제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 2분기 3.2%, 세 번째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계속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우리 진출한 중국 기업들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만, 네. 저는 우리 기업들보다도 중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주식보다는 중국 1등주들, 각 분야에서 1등주들 이런 주식들이 앞으로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그다음에 서비스업한 제조업 중심으로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1등주들 오히려 수익률이 우리 국내 기업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중국의 1등 기업, 인프라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기업을 직접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이 저성장도 길어지고 있고 저금리 시대도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도 좀 짜주세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에 접어들었죠. 네. 머지않아 금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텐데요. 기대 수익률을 우선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산가격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목 GDP가 그동안 10% 성장, 5, 6% 떨어졌다가 앞으로는 자랴 3 내지 4%일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도 4% 수익을 냈으면 굉장히 잘한 실적이다. 지금 은행에 예금해봤자 금리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3, 4%로 낮추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 배당 투자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거든요. 끊임없이 그 배당 투자는 계속 해나가는 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계속 더블 딥이다, 2차 파동이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전자산으로 대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의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상승 촉이다. 이제 이렇게, 상승 촉이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돈 풀면 또 금값이 올라요. 그다음에 돈 풀면 언젠가는 또 물가가 오르거든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 가치 하락, 돈 풀어가지고 금값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시대가 저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금값은 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급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꾸준히 조정받을 때마다 가계 금융자산도 금도 일부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